사실 장례를 치를 때 유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사실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유족의 눈에 띈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어떤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굉장히 수상했다는 건데요. 어허.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7일 오전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는요, 이 80대 남성이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유가족이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사망한 80대 남성의 목과 같은 몸에서요. 상처를 그런데 가족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장례 치르던 도중에요. 어허. 근데 이게 왜 이상했냐면요. 고인이 생전에는요. 치매 증상 외에는 거동도 가능했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80대 남성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이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유족분들은 경황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얼른 장례를 또 예의를 다해서 치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근데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이제 이 고인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뭐 입관식이나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도 않던 생전에는 못 보던 몸에 상처가 있다?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유가족들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80대 남성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앞서 요양병원에선 분명 이 사인을 단순 병사라고 했죠. 근데 부검 결과 이 80대 남성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갈비뼈와 목뼈가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외부 충격에 세상에 갈비뼈와 목뼈가 골절됐고 그게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최재봉 교수님 네.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났고 상처가 난 걸 발견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병실에는 CCTV가 없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현장을 담아놓은 CCTV는 없으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한 거죠. 이 사람 아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분들 탐문 수사를 했더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결국은 탐문 수사 끝에 이 피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네. 지난 13일에 포항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요양병원에는 없었고 나왔고. 없었고.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봐 잡고 나서 봤더니 네. 같은 병실에 이 사망하신 분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뭐 소름 끼치네 지금. 그 사람을 결국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붙잡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 물론 CCTV는 없었다고 치지만 이 붙잡힌 사람 피의자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뭔가 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받아내야지 붙잡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조사가 이뤄졌고 이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까지 이뤄졌는데요. 이 남성 놀랍게도 폭행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때렸지만 본인이 얼마나 때렸는지, 몇 회를 때렸는지,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일단 때린 그 시점은 80대 이 노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80대 남성보다 좀 더 먼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고 올 5월 중순쯤에 이 80대 노인분이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80대 노인이 내가 병원이 좀 힘들다. 계속 요양병원에 있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굉장히 실랑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좀 시끄럽다. 좀 소란스럽다. 이렇게 느꼈을 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남성은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 노인이 돌아가시자 좀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이 도주를 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당연하지만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붙잡히게 됐고요. 상해치사 혐의로 현재는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말 물론 이 80대 남성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경찰이요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이 몹쓸 인간을 찾아내 덕분에 이 몹쓸 인간 검거할 수 있고 지금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병원은 아무 책임과 잘못이 없나? 애초에 이 사안을 그냥 단순 병사라고 그냥 처리했잖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원 환자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죠. 아하. 근데 그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환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망 진단서를 쓸 때에 네. 거만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망 진단서 아마 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망 진단서에서는 사망 원인을 세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병사, 아하. 하나는 외인사, 하나는 불상 기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뭔가 숨기려고 했지 않은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80대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망의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보험이 가입됐다고 하면은 보험금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건데 네. 분명히 본인들 어떤 그 관리 하에 있는 80대 노인이 사망했는데 그것을 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사라고 적었다? 아하.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나아가 의료법상의 이 그 사망 진단서를 제대로 썼는지 여부, 이 부분 명확하게 밝혀서 이 유족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수사기관들이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이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그냥 허투루 만약에 넘어간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어디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경찰이 이 부분, 그리고 재판부가 이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